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카메코입니다. 네, 원자력, 원전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우라늄을 생산하고 채굴하는 전 세계적으로 대표적인 기업이죠. 사실 이 카메코에 대해서는 제가 한 달 전, 그리고 7월 달 정도에도 두 번 정도를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7월 13일에 처음으로 말씀드렸었죠. 7월 달에 네, 우라늄 수요 폭발, 유럽 원전 그린 에너지 포함, 네, 우라늄 채굴 1위 독과점 기업 카메코 이렇게 말씀드렸었고, 그 당시에 7월 달에 주가는 21달러, 21.35달러였는데 현재는 27.25달러니까 대략 한 20% 이상, 30% 가량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한 번 더 말씀드렸었습니다. 7월 15일을 말씀드렸고요. 원전 완벽한 턴어라운드, 탈원전에 목숨 걸던 독일, 일본 완전한 태세 전환, 예, 원전 우라늄 핵심 ETF 우라늄 채굴 세계 1위 카메코 이렇게 말씀드렸었고, 역시나 이 당시에 주가는 22.14달러, 역시나 20% 이상의 그런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7월달에 두 번이나 말씀드린 종목을 왜 지금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사실 어제 우리 조그만 기분나게 멤버분과 대화가 좀 있었습니다. 지금 한번 보여드리면 8월 25일 날 나눈 대화입니다. 네, 슬슬 우라늄 공급망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는 듯한데 필스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우라늄에 대해선 꾸준히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당연히 아실 걸로 봅니다. 네, 저는 이때 사실 좀 걱정을 했었습니다. 왜냐면 이분이 열심히 안 하는 분이 아니에요. 저에게 꾸준히 관심도 상담도 받으시고 관심도 표하는 그런 분인데, 그럼에도 네, 제가 사실 올해 들어서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에너지원 중에 하나가, 물론 LNG도 제가 무조건 강조를 드렸었지만 그 외에도 원전에 대해서도 우라늄에 대해서도 꾸준히 강조를 드렸단 말입니다. 특히 조그만 분다의 텔레그램방에서 정말 꾸준히 강조를 드렸었고, 그 중에 탑픽 중에 하나로 저는 카메코를 역시나 꾸준히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럼에도 이런 질문을 하는 걸 보면서 좀 걱정이 좀 됐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제가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려야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했었고, 그 다음 대화입니다. 내 우문이었습니다. 다만 점점 관심도가 커지는 게 조금씩 체감이 되네요. 요즘 필승님이 강조해주신 에너지 안보와 관련된 섹터들 모두 시장 대비 엄청나게 비트하고 큰 수익을 얻고 있지만, 매크로 이슈나 유럽 에너지 문제, 기타 등등으로 시장을 바라보면서 피로감이 너무 쌓이네요. 매일 오랜 시간 보시는 필승님은 오죽하실지 많이 염려가 됩니다. 예, 땡땡땡 같이 열심히 하시는 분이 혹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해서 걱정했습니다. 피로감이 쌓이시면 좀 줄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세상에 떠도는 95%의 정보는 쓰레기와 다를 바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분석해드리는 내용들만 보더라도 충분할 것입니다. 핵심만 분석해드립니다. 예, 참고로 우리 조그만 김덕의 멤버분들 중에 좀 오래되신 분들이 있죠. 그분들은 대부분이 다른 방은 전부 다 나오셨습니다. 다른 것들은 전부 다 끊으시고 오로지 제 텔레그램 방, 제가 분석해드리는 글만 보고 있다고 합니다. 당연히 수익률은 훨씬 더 좋아지고 있고 안정적이고 시간도 덜 뺏기고 굉장히 편안한 투자를 하고 계신다고 꾸준히 말씀해 주시고 계시고요. 정말로 이 자리를 들어서 한 번 더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힘이 됩니다. 참 감사의 표현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네요. 크게 감사를 표현한 날을 가끔 상상하곤 합니다. 말씀처럼 요즘은 소음을 줄이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필승. 맞습니다. 핵심에만 집중하는 것이 성공 투자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노이즈에 신경 쓰면 쓸수록 실수 확률이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핵심을 파악하고 이를 제대로 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말씀만으로도 감사합니다. 필승. 네, 이렇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사실 우라늄에 대해서 그 중요도를 혹시나도 인지를 못할까 해서 좀 걱정했었었는데, 다행히 아니라고 하시니까 뭐 한시름 났지만 그럼에도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카믹 같은 경우는 이제 전 세계에서 탑 1 혹은 탑 2 정도로, 탑 1은 참고로 이제 국영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 투자자로서는 매력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이제 뭐 캐나다 기업입니다. 캐나다 기업이고 우라늄을 채굴하고 이제 생산하고 판매하는 그런 기업이고, 사실 원전 같은 경우, 우라늄 같은 경우는 석탄보다 이산화탄소의 발생량이 거의 없죠. 사실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석탄에 비해서는 약간 70배 정도가 이산화탄소 감소량이 적은 것이고, 사실 뭐 원유라던가 이제 LNG 같은 경우도 석탄에 비해서 이제 이산화탄소에 대한 그런 어,
발생량이 사실 뭐 절반 정도로 줄어들기 때문에 LNG 같은 경우도 뭐 그린 텍소노미에 뭐 포함된다 만다 이런 얘기가 많지만 원전은 70배 정도가 적게 배출돼요. 그만큼 사실 뭐 그야말로 친환경 에너지에 가깝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럼에도 뭐 후쿠시마 사태라던가 여러 이제 안전에 대한 그런 문제가 제기되면서 지난 10년간은 거의 급격할 정도로 원전에 대한 생산량 혹은 우라늄에 대한 생산 폭이 굉장히 크게 줄어들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 최근에 이제 일본도 이제 여론조사 결과 원전을 재가동해야 된다는 비중이 50%가 넘고요. 독일 같은 경우도 대략 한 60% 이상을 원전을 재가동해야 된다. 원전 비중을 늘려야 된다. 이런 식의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그런 뭐라 해야 될까요? 턴어라운드 이 정도의 시세가 점차적으로 저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그뿐만이 아니에요. 사실 시끄러운 쪽은 선진국 쪽이 시끄러워요. 그런데 이런 동남아 쪽 혹은 후진국, 개발도상국 이쪽에서는 사실 신재생 에너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비용도 너무 많이 들고 기술력도 딸리고요. 특히 이러한 안 그래도 개발해야 될 땅이 워낙에 많은데 이런 땅을 이제 다 밀어버리고 태양광을 깔고 풍력을 깐다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화석연료 에너지를 주로 떼고 있는 것인데 만약 환경 오염에 대한 환경 기후에 대한 그런 압박감이 세지면 세질수록 이들 국가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원전 외에는 딱히 방법이 없습니다. 아니면 뭐 LNG 정도, LNG 원전 정도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여전히 이들 국가에서는 신재생 에너지를 선택할 폭이 그렇게 넓지가 않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 기본적인 그 통계치라던가 수치만 보더라도 고스란히 나오고 있고요. 지금까지는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서 개발도상국들의 경제를 커버하기에는 여전히 효율성이 너무나 딸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필리핀 같은 경우도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밝혔어요. 원자력을 키우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더라도 결국에는 만약에 최악의 상황에서 유럽과 뭐 아니면 선진국에서 원전을 내팽개친다고 하더라도 이런 신흥국들에서 이제 원자력에 대한 그런 채택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도 충분한 그런 우라늄의 생산 가격에 대한 혹은 판매 가격에 대한 상승에 충분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점도 염두를 해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뭐 천연가스 혹은 석탄, 석유 이런 화석에너지 등의 가격이 기하급수적으로 급등하고 있죠. 이에 따라서 같은 에너지원으로 쓰이고 있는 우라늄의 가격도 점진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에 저는 놓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사실 다른 화석연료 에너지의 가격이 이런 식으로 급등하고 있다고 본다면 우라늄은 네, 그냥 이 정도예요, 이 정도. 그래서 만약에 이쪽에 대한 가격이 이제 상한선을 뚫게 된다면 결국 이쪽으로 관심도가 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저는 좀 바라볼 볼 수 있는 그런 폭을 에너지에 대한 폭을 LNG뿐만 아니라 이제 우라늄 쪽으로도 좀 돌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수요량이 지금까지는 점차적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것이 거의 대세적인 그런 의견이었으나 이제는 아니에요. 이제는 2030년 오히려 2040년까지도 지금 대비해서 거의 두 배 가량이 는다라는 그런 의견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두 배가량 늘 경우에는 우라늄의 가격은 지금으로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상승할 가능성이 꽤나 높습니다. 왜냐하면 공급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줄었기 때문이에요. 지난 십수년간 공급량이 다른 예를 들어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공급량이 10이었다. 지금 공급량이 5 정도밖에 안 돼요. 어마어마하게 줄어든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원자재 관련해서는 2% 정도 에서 한 5% 정도만 공급이 줄어도 수요 대비 공급이 줄어도 가격은 두 배 정도가 상승하는데 거의 뭐 50%가 줄었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정도로 공급량이 준 겁니다. 그만큼 이쪽 우라늄 채굴 기업이 대부분이 파산을 한 것이고 인수합병 되었기 때문에 공급량이 자연스럽게 준 것이고 사실 지금까지는 손해를 보면서 팔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행보가 나타났던 것이다. 다만 지금부터는 우라늄의 가격이 어느 정도 점진적인 우상향을 보이면서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것이고 그 중에서도 거의 탑티어급인 카메코 같은 경우에도 그 수요 정도를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대략 한 6년 전 대비해서 지금의 공급량은 대략 한 30% 정도가 이미 줄어있는 상황입니다. 우라늄의 공급량의 30% 정도가 이미 줄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에 대해서도 충분히 좀 메리트가 있을 수 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독일 같은 경우도 이제 우라늄의 여론조사에서 원전을 더 늘려야 되는지 혹은 폐지시켜야 되는지 이쪽에 대해서도 약간 65%가
더 늘려야 된다. 원전의 비중을 더 늘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찬성을 했고요. 다만 이제 독일의 정치 쪽에서는 원전을 재가동하지 않겠다, 늘리지 않겠다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이 여론조사에서는 반대가 고작 30%가 안 돼요. 대략 한 26%, 제 기억 속에 26%에서 28%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독일의 정치인들은 자신의 이권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대로 밀고 가겠다라는 그런 것들을 밝히고 있지만 사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여론의 힘을 이길 수 있는 정치인이 없다는 점에서 아마 제 생각에는 좀 장기간으로 가면 갈수록 독일 같은 경우 선진국도 결국에는 친원전 쪽 혹은 친원전 쪽은 아니더라도 원전의 재가동 쪽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특히 이번에 기시다 총리 같은 경우도 일본의 이제 기시다 총리 같은 경우도 원전을 재가동하겠다고 밝혔어요. 사실 전력의 10% 정도를 원전으로 재가동해서 이제 채우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기 때문에 후쿠시마 사태가 발생한 일본의 경우에는 매우 의미 있는 그런 행보가 나오고 있다. 특히 이제 원전에 대한 재가동, 원전에 대한 확대 여부에서도 이제 50% 이상이 이제 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여론이 찬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을 충분히 좀 관심을 갖고 볼 필요가 있겠다. 물론 이들 국가가 아니고서도 신흥국만 보더라도 우라늄의 가격의 그런 상승이라던가 원전의 수요 증가 이쪽은 불보듯 뻔한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조금 더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물론 제가 말씀드린 이후에 주가는 20% 이상, 30%가량 상승을 하고 있지만 저는 그럼에도 지금 이제 막 턴어라운드를 진행하고 있는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우라늄 원전에 대한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카메코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분석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필승 구독은 돈이 됩니다. 필승!